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거래일 동안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지금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반등 나올 수 있게끔 화이팅 힘내자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이거래일 동안 음봉을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를 던져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 한번 같이 봐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리테스트 이후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A파 상승이 강했던 만큼 C파 상승과 A파 상승의 1대1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삼성전자 30만원 이상의 상승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매도를 던진다면 투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대응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 중요 구간을 이탈하는 하락은 나오지 않았고 최근 수급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삼성전자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저녁에는 잭슨홀 미팅이 잡혀 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충분히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근 제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 26만원, 27만원 매물대에서 뭐를 하라고 얘기 드렸나요? 매수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를 드렸나요? 아니죠. 욕먹을 각오하고 찐반등 아니니까 만약에 최근 상승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오셨던 주주분들이나 3% 4% 조정에 걱정이 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찐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비중 조절을 해가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26만원, 27만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당장은 매도를 던지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 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A파 상승과 1대1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눌림목을 공략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 번 변동성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 남들이 공포의 매도를 할 때 기회를 잡는다면 충분히 지금까지의 손해는 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트가 왜 나올까요? 사실 제가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심을 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삼성전자 최근 조정을 겪으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죠. 투심이 완전히 꺾였다고요. 그러면 과연 외인들 입장에서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도 윗구간에서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홀딩하고 있었던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온다고요. 쉽게 고점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윗구간 매물대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는 개미털기 구간, 기간의 조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나오는 어센딩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건강한 조정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곧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노려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외인들이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어내는 기간의 조정, 어센딩 차트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요. 물론 원웨이성 상승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점을 확인하지 않는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서 삼성전자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충분히 끌고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겁을 먹고서 매도를 던질 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상 중요 구간만 안다고 우리가 기회를 잡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차트상 중요 위치를 파악하는 건 확률을 높이는 거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타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고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왜? 자본시장인 증시에서 거래량은 결국 돈이고 차트상 중요 구간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고점까지도 거래량 없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그 상승분을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삼성전자 거래량 없는 하락을 보여주다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한 매수가 체결된다면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그 눌림목 이후로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삼성전자에서도 똑같이 거래량 동반한 매도가 우리가 차트상 중요 구간으로 보고 있었던 30만원 초반 중간대에 나온다면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급과 메이저 증권사의 움직임, 공매도 세력들의 상황만 따라갈 수 있다면 누구나 삼성전자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계좌를 지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분명 이해하기 어려우신 주주분들 계실 거고 현실적으로 개인 주주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리스크를 낮추는 비중 조절을 가져갈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게요. 물론 제가 여기서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주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이 아니다 제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맞추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확률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삼성전자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타점대로 대응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신호를 받아가면 지금은 내가 매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무리하게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흐름은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 자체가 또 한 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항상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이제는 캐펙스 확대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확대를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해요. 일부러 지연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을 땐 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공급자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 있어도 공급자 입장에선 쉽게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캐펙스 확대가 진행
진행되고 있다, 캐펙스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AI 투자 질주에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2,300조 원을 넘어섰고 메모리 호황이 최소 2년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캐펙스 확대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충청권 392조 투자를 진행하겠다, 실질적인 규모까지 발표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에 맞춰서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공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걸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팀쿡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 공급난 경고, AI 칩 가격 급등 본 적이 없는 수준이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캐펙스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누가 이 수혜를 받냐는 거예요. 많은 주주분들이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미 건설주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확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선반영 구간이 나왔어요. 이미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우리한테는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재료 소진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기회를 잡았을 땐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조예요. 삼성전자는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주가에도 분명히 악영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노조 이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캐펙스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노조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까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라고요. 노조도 이제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 거죠. 이 노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캐펙스 확대에 가장 신경 쓸 건 스마트 팩토리 공정일 거예요. 게다가 이 스마트 팩토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둘째치고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요. 아무리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다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주가가 상승하다가 10%, 20% 조정 나오면 고점인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적고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가 연락처 남겨놨어요. 010-8037-9663 늦지 않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히든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기회를 잡지 않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고만 있으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언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종목 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